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영업금지나 제한됐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금액과 사각지대 탓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나옵니다. 경상남도는 16일 부유경 메가시티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맞춤형 학습 체제를 갖추기 위해 내년 8월까지 학생 1인당 한 대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소상공인들에게 경제 활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불만과 함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정우 씨는 최근 경제 활력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면 가게 월세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금액을 보니 허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해시가 식당과 카페 등 집합 제한 시설 종사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한 달 평균 매출액은 약 800만 원. 하지만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까지 나가고 나면 남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50만 원 가지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50만 원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장유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경 씨는 아예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비해 매출이 20% 이상 줄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 김해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집합 제한 업종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같이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죠. 뭐 마음이 좀 좋지는 않죠. 하지만 김해시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행정명령서를 보면 미용실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제한 업종이 아니라서 지원이 어렵다는 시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지원금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부세가 298억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한 반 정도인 한 150억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락가락 행정 속에 2차 추경을 통해 예비비 70억 원을 마련한 김해시. 지원금을 둘러싼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객관적 손실 파악과 명확한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5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크게 올라 손님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선물과 차례상 음식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00원이었던 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밥상 물가.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달걀은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고 고춧가루와 마늘은 약 26%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손님들은 장 보러 가기 무섭습니다. 그냥 조금만 와서 급한 것만 조금씩 사가죠. 물가도 비싸고 식비도 비싸고. 손님도 손님이지만 작년부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못 살아 다 죽어. 파는 사람도 물가가 비싸면 힘들어.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또 줄어들고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막 지갑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추석 기간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 성수품 공급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와 태풍 등의 기상 변수와 이번 달부터 풀리는 국민지원금 11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최근 진주 남강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점차 높아지는 기후가 남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잎들이 물 위에 드러누웠습니다. 마치 물에 담근 파처럼 기다란 잎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부유물이 떠내려온 것 같기도 한데 강에 뿌리를 내린 수초입니다. 현재 이곳 남강의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고 유속도 느린데요. 이 초록색 식물들이 군락을 이뤄 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식물의 정체는 나사말. 주로 온대나 난대 기후에 살며 물이 고여 있거나 유속이 느린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외래종은 아니지만 남강에선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최근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후변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기후변화 온도가 약간 상승만 조금만 해도 식물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난강변이나 진주 인근에서 많이 나사말은 꽃을 피워 열매를 맺은 뒤 씨앗을 통해 번식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 뿌리끼리 연결해 번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을 번갈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남강의 나사말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도 그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많지만 않으면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는데 광합성으로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강을 정화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 측면에서 난강 측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이 정체되어 있는 곳은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 주는 거죠. 남강에서 빠른 속도로 번식 중인 나사말. 강 수위가 낮아진 데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남강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번이나 연기됐던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엑스포 준비 상황을 신지연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홍보 마케팅 팀장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룡 엑스포 사무국 홍보 마케팅 팀장 신지현입니다. 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5년 만에 열립니다.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네, 2021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란 주제로 5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 경남 고성 당학포 관광지와 특별 행사장인 상조관 국립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공룡 엑스포의 경우 2차례 연기 끝에 어렵게 개최하는 만큼 더욱 알차고 풍성한 볼거리는 물론 고성군이 가진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경제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룡 엑스포 주 행사장인 당학포 관광지는 8월 9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가 10월 1일 새로운 공룡의 세상을 선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속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방역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할 텐데요. 입장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야외 전시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셨다고요? 네, 저희 야외 콘텐츠로서 공룡 나라를 테마로 하는 퍼레이드와 주제 공연은 고성 공룡 엑스포를 대표하는 공연으로서 25명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유명 전문 무용수와 6대의 플로트카를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퍼레이드는 이전의 퍼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한층 커진 스케일과 밝고 화려한 구성으로
국내외 유명 테마파크의 퍼레이드가 견주어도 모자람 없을 정도의 완성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의 메인 중앙에 위치해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진 백악기 시대 공룡 동산은 실물 모형 크기의 공룡 조형물 30여점과 중앙에 7m 높이의 대형 슈퍼트리, 공룡 동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3m 높이의 탐방로와 출렁다리가 관람객들에게 마치 공룡 시대를 긋고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고 더 확충된 포토존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입장권 사전 판매 금액이 20억 원을 넘어설 만큼 엑스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고성군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우선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조직이 자체적으로 공룡 엑스포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지난 엑스포의 상품권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다르고 등록된 가맹점 또한 달라 불편하던 기존의 유통 방식의 문제점이 해결되어 지역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지역민 참여 강화로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관광객들의 소비 활동 촉진과 방문 유인을 위해 관내 다양한 관광지에서 공연, 예술, 체험 행사 등 볼거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준비 상황과 관련해 신지현 홍보 마케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나옵니다.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불경 메가시티 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이 상품권은 대규모 점포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3개 시도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며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불경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메가시티 상품권으로 3개 시도의 통합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15일 남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장 방문은 명절 물가 안정과 방역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시장은 장보기에 이어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맞춤형 학습체제 기반을 갖추기 위해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8월까지 1,578억 원을 들여 모든 학생에게 29만 4천 대의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구매 계약을 완료해 내년 2월 13만 대, 8월 16만 4천 대가 순차적으로 보급되면 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 교육감은 스마트 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도 구축해 효율적인 단말기 관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령군이 국도 20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의 조기 착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태환 군수는 지난 13일 국토부를 방문해 국도 20호선 확장 사업의 조기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령군은 국도 20호선이 남해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잇는 최단 노선으로 경남 교통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정글로 숨어들었던 사람이 41년 만에 문명사회에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아버지와 둘이서만 정글에서 과일과 나무 뿌리를 먹고 사냥도 하며 건강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가 정글 밖으로 나와 52세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마감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죽음이 가공식품과 음주와 같은 식생활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재조차 몰랐다는데 정글에서 계속 타잔처럼 지냈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